안녕하세요, 레고 크리에이터 구덕입니다. 오늘은 이 뒤에 있는 녀석처럼 정말 뜨끈뜨끈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엔드게임 이후 가장 기대되는 페이지 3 마지막 작품으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의 목을 조금이나마 축여드리고자 레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시리즈를 발빠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쩌면 영상 중간중간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엔드게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오는 7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엔드게임 이후 피터 파커와 그의 반 아이들이 함께 유럽 여행을 가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출시가 7월임에 따라 레고 제품 정식 출시도 한 달 전인 6월 초로 예상을 했으나 트레일러 공개도 다수 이루어졌고 엔드게임 이후 관심도도 높아져서 그런지 벌써 레고 공홈에 레고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왔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벌써 공홈에 공개를 해버렸네요. 76128 몰튼맨과의 대결, 72129 하이드로맨의 공격, 72130 스타크 제트와 드론 공격, 이렇게 총 3가지 제품이 발매되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제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화에 나올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엔드게임 제품에서도 크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에 등장할 인물들의 피규어나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어서 박스아트 이미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128 몰튼맨 배틀, 브릭수 294개, 미니 피규어 3개, 국내 출시 정가는 44,900원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용암 혹은 화염으로 이루어진 몰튼맨의 괴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신호등, 가로등 등이 몸에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 지형지물을 흡수하고 연소시켜 몰튼맨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같은 설정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미피는 스텔스 수트를 입은 스파이더맨과 이번 많은 논란을 빚은 미스테리오, 그리고 소방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몰튼맨이 불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소방관이 등장한 게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은 76129 하이드로맨의 공격입니다. 브릭수 471개, 미니 피규어 4개, 국내 출시 정가는 59,900원입니다. 예고편에서 봤던 이탈리아 베니스 수로가 배경이며 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이드로맨이 등장합니다. 스파이더맨 복면을 머리에 쓴 평상복 차림의 피터 파커와 그의 썸녀 MJ, 그리고 역시나 이곳에서도 미스테리오가 등장합니다. 올해 출시된 스파이더맨 제품들부터 이 거미줄 파츠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전에는 휘감는 로프형 거미줄 정도였다면 2019년으로부터 넘어와서는 대상을 덮을 만큼 커다란 거미줄을 분사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파츠들이 추가가 된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76130 스타크 제트와 드론 공격입니다. 여기서 토니의 이름을 듣다니 울컥하네요. 브릭수 504개, 미니 피규어 4개, 국내 출시 가격은 89,900원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비행선과 비행선을 공격하는 드론 2마리, 그리고 등장인물로는 스파이더맨, 닉 퓨리, 그리고 역시나 빠지지 않는 미스테리오가 등장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죠. 토니의 경호원이었던 해피오건이 등장합니다. 뒷면의 디테일 부분을 보면 드론과 전투를 펼치고 있는 스파이더맨, 미스테리오, 닉 퓨리 형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피오건은 비행선을 조종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래쪽을 보시면 3명이나 탈 수 있는 널찍한 좌석의 스타크 전용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가지 제품 모두 조립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3가지 제품을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등장하는 빌런들의 색이 화려해서 그런지 제품도 전체적으로 꽤 화려한 편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128 몰튼맨과 대결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빌런 몰튼맨은 투명한 주황색 브릭으로 이루어져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한 표현을 상당히 멋지게 해준 제품입니다. 상당히 제품의 디자인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안테나 브릭을 사용을 해서 용암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디테일 표현을 참 잘했고요. 체인 브릭을 사용해서 연결된 모습도 표현을 상당히 잘한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높은 브릭들을 알차게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보시면 위쪽에 철근이나 가로등, 표지판, 그리고 미스테리오가 밟고 있는 이 신호등 같은 것들이 몸 곳곳에 꽂혀 있어서 이런 지형지물들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얻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어서 연출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스파이더맨도 검정색 스텔스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언더루스라고 토니로부터 놀림받았던 그 스파이더맨이 아닌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의 수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트는 많은 마블 크리에이터 분들이 소개를 했지만 쉴드로부터 받은 수트로 이후 스파이더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페셜 미니피규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은 지난 스파이더맨 제품부터 스파이더맨 거미줄 파츠가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거미줄을 쏘는 모습도 예전 이펙트 파츠보다는 더욱더 강화되어 마치 거미줄 캐논을 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파괴력도 훨씬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빌런인지 아군인지 아직도 헷갈리기만 한 미스테리오가 등장을 하는데 둘이 같이 합동하여 몰튼맨을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몰튼맨의 왼쪽 팔 부분을 보시면 타이어로 보이는 부분을 돌려서 용암 덩어리들을 발사시킬 수 있는데요. 게틀링건으로 제작돼서 여기 보이는 바퀴를 돌리면 모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몰튼맨의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 가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브릭 전면에 프린팅이 꽤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바가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소 볼품 없을 수 있지만 관절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목 부분도 구동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절형 브릭들을 사용을 해서 몰튼맨의 가동률이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들리고 팔도 많이 움직이고 움직임 연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상체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어서 하체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점입니다.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번에 조립을 하면서 특이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레고들이 대칭인 반면에 몰튼맨은 상당히 비대칭 캐릭터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조립할 때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고요. 한쪽으로 꽂혀 있는 철근이라거나 가로등, 표지판, 그리고 투명 브릭들도 모두 같지가 않아서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깨 부분은 프린팅된 투명 브릭으로 되어 있다거나 상당히 좀 불규칙적으로 구성이 돼서 리얼함을 끌어올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구성품으로는 소화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불을 끄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몰튼맨은 이렇게 큰데 불을 꺼보겠다고 소화기 하나 덜렁 들고 등장한 소방관이 너무 가엾습니다. 거미줄 파츠도 좀 자세히 보시면 화려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파츠를 강화하다 보니까 거미줄이 상당히 좀 무거워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을 그냥 바닥에 세워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 보았습니다. 다른 파츠를 보시면 이렇게 양손을 묶어서 수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미줄 파츠도 있고 크고 작은 거미줄 파츠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투 장면을 보다 멋지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항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뚜껑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요. 이걸 벗겨보면 안쪽에는 아무 프린팅도 되어 있지 않은 무지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이크 질레날 형의 얼굴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비 없이 모든 얼굴을 다 몽달 귀신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쭉 제품을 훑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몰튼맨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몰튼맨의 불규칙적인 모습하며 움직임도 좋은 편이기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129 하이드로맨의 공격 제품입니다. 제품 전체를 살펴보면 예고편에서도 등장했었던 베니스 수로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물로 가득한 수로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맨이 등장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물기둥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옆쪽에 배를 타고 있는 피터의 썸녀 MJ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파이더맨은 수트 복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복면을 머리에 걸친 피터 파커로 등장을 합니다. 여행 도중에 갑자기 빌런이 등장을 해서 습격을 당했을까요? 수트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다리 위에 보시면 이렇게 미스테리오도 등장을 하여 같이 전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맨을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면
물로 된 기둥과 소용돌이로 구성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연출을 하였습니다. 배경을 보면 한쪽 편에는 카페와 카페테리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외에서 커피도 마시고 피자도 먹는 그런 연출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안 보이지만 카페 건물 안에는 커피 머신 아기자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배가 정박하기 위한 선착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리에는 스파이더맨이 항상 전투를 하고 나면 생기는 크고 작은 거미줄들이 붙어 있어 실감나는 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맨을 공중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런 지지대를 하나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브릭은 아니고 제가 연출을 위해서 별도로 구매한 브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브릭들을 한두 개 사놓으면 이렇게 공중씬을 연출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장면 하나를 디오라마로 장식하실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는 브릭입니다.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하도 같은 비밀 공간이 있어서 쥐가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옆에는 보석으로 보이는 장식물도 되어 있어서 뭔가 신비로움을 좀 약간 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뒷면에는 다리에 기믹 버튼이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다리가 와장창 하고 부서지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옆면 카페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카페 내부가 보이고요. 커피 머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커다란 거미줄도 보이네요. 카페 건물에는 이렇게 처음 보는 신기한 브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그렇지만 건물도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카페테리아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믹이 설치되어 있어서 기믹을 누르게 되면 그 카페테리아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넘어진 듯한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기믹으로 하이드로맨이 공격하는 장면들을 실감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이드로맨까지 피규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4개의 피규어와 예쁜 베니스를 연출한 배경까지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복면을 걸친 스파이더맨과 베니스 다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제품보다는 퀄리티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파프롬홈 제품에서 3가지 중 1가지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꼭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76130 스타크 제트와 드론 공격 제품입니다. 순백색 스타크 전용기를 볼 수가 있고요. 빌런으로 2기의 드론이 등장합니다. 드론이라고 한다면 앞서 보았던 빌런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몰튼맨, 하이드로맨 같은 엘레멘탈스가 아닌 다른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타크 비행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려 3명이나 탑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비행기 위쪽에 기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낙하시킬 수 있는 구조로 탑승을 시킬 수가 있고요. 비행기 뒤쪽에는 폭탄도 보관이 되어 있어서 지상의 적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영화에서 어떤 적의 거점을 폭파시키는 내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비행기 윗부분의 날개가 힌지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로 잡혔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각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는 엔진 추진력을 볼 수 있는 파란색 불꽃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런인 드론 2기는 무기를 총 4개나 장착한 전투형 무인기이며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비행기 위에서 전투를 펼치는 미스테리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크 제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투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행선과 드론의 공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형 브릭을 사용하여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브릭 누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편에 똑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레고님들 대체 어떻게 된 거죠? 76130 제품에는 토니로부터 받은 업그레이드 수트를 입은 스파이더맨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프롬홈에서 스파이더맨과 처음 만나게 되는 닉 퓨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매번 느끼지만 닉 퓨리 특유의 검정색 코트 표현을 너무 밋밋하게 해줘서 너무 아쉽다는 점이 있어요.
망토 하나만 멋지게 달아줬어도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네요. 마블 제품들을 구매하다 보면 또 드는 생각이 비행기 제품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비행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중에 띄워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식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행기 제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비행기 없어도 되니까 솔직히 건물 위주로 배경 연출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렇게 드론들도 다 띄워서 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치대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에서 아래 보이는 투명 거치대도 별도 구매한 거치대이니 76130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연출을 좀 더 해보면 스파이더맨 거미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드론을 잡는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미스테리오의 망토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비행기에 탑승한 것 같은 실감나는 연출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가장 좀 아쉬웠는데요. 빌런 구성도 좀 보시라고 비행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피규어 구성도 특별할 건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해피호건 피규어를 얻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감흥이 들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가장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니를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영화 속 전용기를 획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매해도 무방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프롬홈 3가지 제품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쉬우니까 레고로 출시된 스파이더맨 피규어 제품들을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예전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 유니버스에서 등장한 마일즈 모랄레스 같은 수트들도 있는데 우선은 스파이더맨 기본 수트 제품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커스텀 피규어 제품도 하나 등장시켜봤습니다. 해외 유명 커스텀 장인이 만든 스파이더맨 프로토타입 수트인데요. 피터가 손으로 하나하나 어설프게 수트를 만든 모습을 재밌게 표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좌측부터 우측으로 스파이더맨 수트의 변천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수트, 그리고 오리지널 수트, 업그레이드된 스파이더 수트, 거미다리가 달린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스텔스 수트, 피터 파커의 평상복, 다시 업그레이드된 스파이더 수트. 피규어만 봐도 꽤나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레고 시리즈를 보니까 상당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제품 3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레고에서도 그렇고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그렇고 스파이더맨을 차기 인기 히어로로 생각하고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히어로들보다 더욱더 인간적인 면이 살아있는 히어로 같아서 정감도 좀 많이 가고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거나 엔드게임 이후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 시리즈에 입문하시고자 하신다면 가성비 좋은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제품을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다리시던 아이언맨 홀 오브 아머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더기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